반갑습니다. 108배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백유경 이야기 15번째 의사의 지혜. 옛날 어느 나라의 국왕이 공주를 낳고서 의사를 불러 말했습니다. 공주가 너무 어리니 그대는 약을 지어 빨리 자라게 해주시오.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좋은 약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이 없지만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다만 약을 구할 때까지는 공주님을 보지 마십시오. 약을 쓴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은 의사의 말대로 공주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약을 구한다는 핑계로 아주 먼 곳에 가서 12년이 지난 뒤에 약을 구해가지고 돌아와 공주에게 먹인 뒤 왕에게 데려가 보였습니다. 왕이 공주를 보자 크게 기뻐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의사로다. 공주에게 약을 먹여 갑자기 자라게 하였구나 하고 신하에게 영을 내려 귀한 보물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여러 사람들은 왕이 지혜가 부족하여 공주가 태어난 횟수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녀가 자란 것이 약의 힘이라고 한 것을 비웃었습니다. 이 왕의 부탁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공주를 갑자기 키울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왕의 말을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거역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성 없는 일을 부탁하는 왕이 상당히 어리석다는 것을 단박에 파악한 지혜로운 의사는 뛰어난 방편을 썼습니다. 공주님을 빨리 자라게 하는 약은 아주 귀한 것이라서 먼 곳에 가서 구해와야 합니다. 그 대신 제가 약을 구해서 돌아올 때까지 공주님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의사는 멀리 떠나갑니다. 왕이 공주와 자주 만나면 의사의 말이 거짓인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의사가 왕의 곁에 있으면 공주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게 되어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자신이 살기 위해 약을 구하러 간다는 핑계로 멀리 떠나는 방편을 취했던 것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은 변하는 모습을 좀처럼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오랜만에 만나면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혹은 아니 요즘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아, 그렇지 않고 또 키가 많이 컸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일어난 변화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공주와 몇 년간 떨어져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어느 한 가지 분야를 몇 년 동안 열심히 정진한다 해도 본인이나 가족은 매일 보기 때문에 얼마나 실력이 늘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처럼 만난 사람은 그의 실력이 상당히 성장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 왕과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돌을 비우는 초심자들은 수행만 하면 곧 깨달아서 부처님처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이나 스승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참선이나 연불 등을 하여 단기간에 성불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이 이치를 설명하기 위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평소에 존경하는 수행자를 찾아가서 스승님, 저는 속세에 관심이 없으니 저를 빨리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듯이 보이는 철없는 부탁입니다. 그래도 뛰어난 수행자는
급하게 도를 이루려고 하는 초심자를 나무라지 않고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의 근기를 익혀서 도를 이룰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지금 때가 아니다. 10년 후에 나를 다시 찾아오면 당장 깨닫게 해주겠다. 그 대신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입니까? 너는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실천하겠느냐? 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그러자 수행자는 그의 경지를 알아보고 그에게 꼭 맞는 방법 하나를 알려줍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는 누구인가 하고 틈만 나면 너 자신에게 물어보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런 다음 10년 후에 나를 찾아오면 당장 너를 깨닫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젊은 사람은 10년 후에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는 스승의 말에 뛸 듯이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의심합니다. 순진한 젊은이가 하도 열심히 의심한 덕분에 세월이 지나가자 이제 의심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 일할 때도 의심하고 쉴 때나 밥 먹을 때 심지어 잠잘 때도 나는 누구인가라고 의심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10년이 흘러 그는 다시 수행자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저는 10년 동안 나는 누구인가를 찾았습니다. 이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수행자는 너는 이미 깨달았다. 돌아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젊은이의 깨달음을 인가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단박에 크게 깨닫고 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수행자에게 지극정성으로 삼배의 예를 올렸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마음을 본인은 몰라도 스승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너는 이미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자신의 깨달음을 확신하고 모든 의심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깨닫고 내려갔습니다. 세간의 일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여 단시일 내에 성공하려고 욕심을 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가 몇 번의 실패를 겪고 난 뒤에 현실의 어려움을 알고 다시 겸손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인생을 위한 준비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의 조급함을 성장해 가는 과정으로 보고 성숙해지길 기다려 줘야 하지 나무라거나 비웃었으면 안 됩니다. 아직 미숙한 어린 사람들이 잘난 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60대인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20대 초반 정도일 때 어머니 친구뻘 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데서 내 머리가 좋다, 나는 천재다 이렇게 한마디 했다가 그분들이 비웃는 눈초리를 보았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그 느낌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르고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비웃는 것은 아마 자연스럽게 나온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 또래의 많은 친구들에 비해서 저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런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제게 만약 옛날에 나 같은 잘난 체 하는 젊은이가 찾아오면 비웃지 않고 우선 그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장점을 키울 수 있는 말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 너는 머리가 참 좋지. 그러니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한 5년만 꾸준히 실행해보고 너 머리 좋은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 틀림없이 너는
5년 후에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비웃거나 부정해버리면 그는 큰 충격을 받고 마음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심어져 성장하는 데 큰 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을 바라볼 때 아집을 비우고 보아야 합니다. 아집을 가지고 보는 것은 이놈 봐라, 상당히 거만하네. 이러한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나무라게 되고 비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집을 버리고 보는 것은 상대방이 잘난 체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넘어서서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감정에 지배당하면 진실을 보지 못하지만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으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모르고 너무 빨리 성취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꾸준히 노력하면서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조급한 마음 때문에 과정을 건너뛰게 되고 과정을 건너뛰면 원하는 일을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의 인물인 어리석은 왕과 지혜로운 의사를 통해서 조급한 마음을 쉬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면서 또 조급한 사람을 상대하는 법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그대로가 마음 다스리는 수행임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아도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 없으면 마음은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삶 그 자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